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로남불 대한민국 탑클래스 나경원 4.15 총선 이후엔 그녀의 이름 3글자를 듣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또 그녀의 이름이 다시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서울대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서울대 의대 연구 발표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광전용적 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발표문에 대해 최근 김 씨가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 콘퍼런스에 게시된 발표문 2건에 대해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혜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없습니다. 이름 등재에 대해서는 다가거나 이름 등재에 대해서는 관여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저희 포스터를 이거 뭐 자세히 설명을 더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이가 7, 8월에 실험을 했고 그 이후에 그 과학경시대회에 나가고 그리고 나서 포스터를 작성하기까지 1년의 과정에 전부 다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저희 아이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는 미국 고등학교를 최우등 졸업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뭐 이와 관련해서 아이의 실력과 상관없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뭐 그러한 실험실을 사용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는 분에게 부탁을 한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특혜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로서는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무슨 논문을 작성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 향후 법적 조치는 지금 이제 결국은 뭐 이거와 관련돼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아이가 실력과 상관없이 대학을 간 것처럼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김현모가 고등학교 시절 국제학술단에 제출한 서울대 의대 연구 발표문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서울대가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저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5년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3에 제출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연구 발표문에 대한 조사 결과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 제출한 또 다른 발표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선 실제 연구에 기여했고 관련 증거도 있다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서울대는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했고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현조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 2015년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 아래 국제학술단체에 제출한 2개의 발표문에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특히 소속을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표기해 무임승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또 제4저자로 등재된 발표문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가져다 썼다는 표절 논란까지 제기됐었습니다. 서울대 자체조사와 별개로 해당 발표문이 제출된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I3는 저자 자격과 표절 의혹에 대해 정식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극우 보수 언론들과 특히 조중동 그리고 종편 방송들의 보도는 마치 나경원 아들의 연구 발표문 제1저자 등재는 문제가 없으며 경미한 연구 윤리 위반이라는
보도만을 주요하게 다루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왜곡 축소하고 있는데요. 제4자 등재는 연구윤리 위반이며 저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손발이 척척 맞는지 놀랍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고 확대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마법 같은 사례인데요.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의 사례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언론이 보도 살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입맛에 따라 누군 죽이고 누군 살리는 언론, 그게 대한민국 기레기들의 현 주소인 겁니다. 사실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죠. 제 주위에 많은 선후배 그리고 동료나 친지분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또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고 저희 교만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소송 끝에 복직하고 사표를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범법자가 다시 변호사를 하겠다고 개업 신청을 한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인 거죠. 안 전 국장의 사건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사건도 있는데요. 자신의 성추행을 감추기 위해 인사보복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추행과 인사보복은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그는 지난 1월 9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는데요. 이런 그가 변호사를 하겠다니 속아 웃을 일인 거죠. 먹고는 살아야겠고 배운 거라고는 법 공부가 전부이니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이번 주 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을 허용할지 논의한 뒤 부적격 결정을 내렸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 면직 형태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약 2주 뒤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해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서울변회는 오는 16일 상임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고 의견을 정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여부는 최종적으로 변협이 결정하게 될 텐데요.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경력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감찰을 거쳐 같은 해 6월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 전 국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2월 복직을 했는데요. 그는 복직 후 곧장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 처분을 의결한 뒤 지난달 25일자로 처분했는데요. 당시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게 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의원 면직이 가능해졌고,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사표를 지난달 29일자로 수리한 건데요. 대한민국 검찰들은 얼굴에 철갑이라도 깔았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게 검찰의 전통인가요? 후한무치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정의와 국민을 수호하겠다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 모양 이 꼬라지였던 거죠. 해체가 답일 뿐입니다.